미국 경악, 한국도 언제 개발했냐? KF-21 가오리 X2 3차 실체 공개.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무인기 엔진. 유사시 북한 대공미사일 기지 등 지상 목표물은 물론 미그-29 등 전투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와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2030년대 초반쯤까지 개발된다. KF-21 한국 경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을 호위할 스텔스 무인 편대기 시제기는 2년 뒤인 오는 2025년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개발 세부 계획과 CG 영상이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위원, 국민의힘과 한국국방안보포럼 KODEF,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주최 주관한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주도로 대한항공 등이 개발 중인 국산 스텔스 무인기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저피탐, 스텔스, 무인 편대기, 광대역 저피탐, 스텔스, 무인기 등이 있다. 대한항공이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한 2분 30초 분량의 CG 영상에선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편대기 등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선 최신해인 미그-29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정밀유도 폭탄으로 적 레이더 기지 등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가오리로 알려진 다목적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2010년 이후 2단계에 걸쳐 개발돼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X-47B 무인 전투기처럼 꼬리 날개가 없이 가오리 형태의 전형적인 스텔스기 형상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6에서 2021년 진행된 가오리 X2 사업에선 15m급 대형 시험기와 6m급 성능 검증 시제기가 만들어져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2030년대 초반 개발이 완료돼 2030년대 중반 이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었다. 유인기와 무인기를 연동해 운용하는 멈티,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개념에 따라 KF-21 등을 호위할 스텔스 무인 편대기 사업은 지난해 8월 본격화됐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대한항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을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 3에서 4대는 KF-21 1대와 편대를 이뤄 KF-21을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유인 통제기 등이 이들 무인 편대기를 통제해 감시 정찰, ISR, 전자전 작전, 근접 전투 지원, CAS, 적 방공체계 무력화, SEAD, 공중 제압, 비행장 공격,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때 다목적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가 KF-21을 호위하는 무인 전투기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1년 10월 KF-21을 호위하는 가오리 CG 영상을 잘못 공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군소식통은 가오리는 꼬리 날개가 없어 KF-21을 호위하며 고기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꼬리 날개를 가진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별도로 개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유무인 전투기 멈티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미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는 저가형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F-35 라이트닝과 함께 비행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향후 발키리는 강력한 방공망 지역에 F-22 및 F-35보다 앞장서 들어가 정찰을 하거나 레이더 및 방공무기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미 보잉사와 호주 공군도 로열 윙맨이라는 무인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이다. 로열 윙맨은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라는 의미다. 이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 AI이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으로 작전할 수 있다. 위협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커 유인 전투기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도 Su-57 스텔스 전투기와 아호트니크 무인 전투기의 멈티를 위한 합동 시험 비행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본격 개발되면 유사시 한미일 등을 위협하는 북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에 발견해 정밀 타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 지역 인근 상공에서 대기하다 북미사일 발사 직전에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2기를 비롯 ICBM만 역대 최대 규모인 17기를 등장시키는 등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2. 에어빌리티 스킨 서울 비비던트 등 1월 4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대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기업 에어빌리티는 25억 원의 PRE, A 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금 37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에는 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 신규로 참여했고, 베이스 벤처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메시업 벤처스의 후속 투자가 이어졌다.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에어빌리티는 고정익 기반 전기 수직이 착륙, 에브톨, 기술과 분산형 전기 팬제트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에어빌리티는 2월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3m급 무인기 AB제로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기반 크로스보더 커머스 스타트업 스킨서울은 500글로벌. 싱가포르의 블루프린트 벤처스로부터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스킨서울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산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재고, 상품 구성, 운영 마케팅 등 어려움을 AI 에이전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변화시키고 있다. 자체 AI 기술을 통해 뷰티 이커머스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회사에 따르면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주요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글로벌 이커머스와 K-뷰티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하고 있다. 스킨서울은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뛰어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수집 글로벌 10개국 시장 확장, AI 에이전트 기술의 고도화 유통 및 풀필먼트 모델 고도화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뷰티 마케팅 강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캐릭터 지식재산권, IP, 스타트업 비비던트는 150만 달러, 약 20억 원,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국내 투자사인 해시드, 메시업 벤처스, 더 벤처스, 모드하우스를 비롯해 미국의 스페르미온, 일본의 제트벤처 캐피탈과 데시마 펀드, 홍콩의 타이탄 펀드 등 다양한 글로벌 펀드가 참여했다. 비비던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가상 캐릭터를 생성 육성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모에라이브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이다. 올해 상반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비비던트는 모에라이브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 연내 한국, 일본, 미국에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3. 해병대 공군 합동 화물 공중투하 훈련 실시.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킹콩여단이 공군과 합동으로 화물해장 공중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3일 K3 비행장과 조사리 공정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대대급 합동 공정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훈련에는 킹콩 여단 대대 장병 60여 명과 공군 CN-235 1대가 참가했다.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단순 병력 위주 강화를 넘어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공중보급 숙달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화물해장, CDS 제작, 위장 상태 사전 점검 및 낙하산 결합, 적재 및 투하 등 3단계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부대는 항공기 유도를 위한 낙하지대 내 표식 설치 절차 숙지, 공군과의 합동작전 수행 노하우 축적, 좁은 조사리 낙하지대 내 고속투하 낙하산의 정확한 착지 능력 등을 검증했다. 킹콩 여단의 김보성 소령, 학사 113기은 공중보급에 대한 실전적 경험을 축적하고 공군과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작전 지속 지원과 합동 공정작전으로 필승의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와 공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공정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합동훈련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